예, 오늘은 19탄입니다. 예, 제주 지역에서 젊은 분이 이제 소셜 창업 관련 일을 창업을 하셨고, 그 대표님을 오늘 이제 모시게 됐는데요. 지금 대표님이 들어오신 건 아니시고요. 안녕하세요. 사무실에 직원분이 출근하셨습니다. 직원분 이야기는 조금 이따 듣고요. 우선 이 대표님을 알게 된 거는 이제 좀 어떤 그 활동을 통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요. 예전에 그 지역에서 제주 사실 이제 소셜 미디어 관련해서 이제 활동을 하면서 트위터를 통해서 제주 지역에 있는 문화 정보나 생활 정보를 이제 다양하게 엄청나게 이제 많은 정보들이 산재해 있는데 요걸 좀 약간 통합화 시켜서 사람들이 쉽게 보고 이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전파하는 시스템을 한번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거를 이제 작년에 문화 영역에서 활동도 생산도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관심 있어 하는 사람들 3명이 모여서 그 계획을 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그 구글 맵도 활용하고 구글 칼렌더도 활용하고 해서 요런 식으로 한번 만드는 건 어떨까. 저는 개념을 잡고 있었고 어떤 분은 이제 구체적인 실체를 가지고 접근하셨고, 근데 그 분이 페이스북에 봤더니 새로운 어떤 걸 이미 시작을 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거냐 하면서 이제 그때 본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페이스북이라는 매체에 조금 이제 중점적으로 해서 하긴 하는데 구현하려고 했었던 어떤 모델을 실제 이제 시작을 했구나.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실 이제 누가 고양이 목에 이제 방울을 달 거냐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계속 했거든요. 그럼 수익 모델은 어떻고 누가 그러면 참여할 것이며 여기에서 그러니까 이제 뭐 지속 가능성 있게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실제 이제 진행은 좀 어려움. 개인이 하기에도 애매하고. 근데 이제 어쨌든 산재에 있는 정보에 대해서 이제 제주 지역에서는 뭐 어쨌든 그걸 어떤 통합을 해서 사람들의 문화적인 욕구나 어떤 수요는 계속 이제 증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래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알게 된 분이고, 이제 그렇게 그 이후로 이제 다양한 어떤 뭐 자리에서 이분을 만나게 됐고, 이분의 하시는 활동이 또 사업이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주 이주하신 분들의 다양한 케이스가 있는데, 뭐 요새 이제 창업하시는 분 이제 연령이 굉장히 계속 낮아지고 있는데, 소셜 창업이라고 하는 어떤 측면에서 이분의 말씀을 좀 듣고 개인적인 이야기도 좀 듣고 싶어서 지금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먼저 본인 소개를 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네, 저는 라이크 제주 대표의 김현승입니다. 네. 김현승이고 대구에서 태어났고 자라났고 또 그 고등학교까지 이제 대구에서 이제 공부를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대학에서 이제 사진학을 전공을 해서 그 6년 정도 이제 방송 외주 프로덕션에서 근무를 하다가 좀 뭔가 이제 새로운 좀 도전을 좀 하고 싶어서 그 제구 지역에서 그때 이제 처음으로 이제 묵가지 정보 신문이 문화신문 안이라는 또 대한 매체가 생깁니다. 거기서 그 팀에 이제 중간에 제가 이제 합류를 해서 이제 그때 관련해서 이제 이런 문화 콘텐츠 사업과 관련된 이제 기초적인 그런 이제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처음으로 이제 접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때 많은 걸 이제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역 그 문화 산업의 한계라든지 또 대구에서 네네네 그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접하게 되면서 이제 어떤 이제 지역 문화, 어떤 운동과 관련된 그런 것들도 좀 관심이 생기고 또 많은 이제 좀 그 우리나라 전체의 어떤 그런 이 문화 산업에 관련된 한계점 같은 것도 많이 이제 깨닫게 돼가지고 이제 한 2년 정도 이제 거기서 근무를 하고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 신문이 이제 자본군 잠식이라는 또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이제 폐간되는 좀 그런 수순을까지 하면서 이제 그런 이제 생각 인터넷 신문 네 쪽이 아니요 그러니까 국까지 이제 네네 그러니까 신문이었구나. 네 신문이었어요 신문이었고 종이 신문으로. 네. 근데 잡지 형태의 신문이었고요. 1년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제 발간이 됐는데 나름의 어떤 그때의 이렇게 그 신문의 영향력은 엄청 컸습니다. 그런 지역 사회에서 가지는 영향이 되게 컸었고, 그러니까 저희랑 좀 비슷한 시기에 이제 똑같은 이제 무가지 신문이 이제 지역 무가지 신문이 있었는데 부산의 보일러라고 보일러요? 네, 부산에? 네, 보일러를 하고 있었는데 이제 그 신문도 이제 지역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력은 되게 컸는데 둘 다 가진 문제점은 뭐냐면 그 어떤 이 무가지라는 성격가 가지고 있는 성격 때문에 이 광고가 이 어떤 주 수입원이어야 되는데 그 우리나라 그러니까 모든 산업이 이제 서울에 집중돼 있고 인구가 건 한 2천만 가까운 사람들이 그렇죠. 서울에 있다 보니까 그런 메이저 업체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광고를 주라는 업체들이 컨택을 하면 굳이 저희 신문에 광고를 실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뭐 대구 250만 인구 보고 그걸 실는다고 아무리 지역 사회의 절대적 영향권이라고 해도 관심을 별로 안 가지고 그렇다고 지역에 그쵸. 회사들이 많은 것도 아니고. 그렇죠. 지역 또 대구라는 업체는 더더욱 또 이제 대구에 그런 거를 가질 만한 이제 예를 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또 B2C를 크게 한 사업 자체가 없고 전부 다 대기업 외주업체들 관련 업체다 보니까 그렇죠. 굳이 네네 굳이 이게 광고 시장성이 안 맞는 거죠. 결국에 말하면 그 신문이 이제 처음에 이제 제가 지금 냉정히 평가하면 시장 분석을 잘못해서 유가지로 갔다는 것 자체가 결국 실패작이고 그랬다는 걸 이제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일단 그때 제가 느끼고 배웠던 것들이 좀 기반이 돼요. 기반이 돼서 그래서 이제 회관과 더불어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제 좀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그 문화신문안을 하면서 와인이 그때 붐을 일었어요. 그래서 그때 와인 관련 이제 제가 정보나 기사를 제가 회사에서 좀 취급하면서 와인을 자연스럽게 알게 됐고 그래서 그 사업이 좀 앞으로 좀 전망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와인 스토리라는 회사를 제가 대구에서 와인 스토리. 예, 창업을 했는데 그 소매업이었고 그래서 관련해서 이제 와인 창고처럼 운영을 해서 이제 제가 판매하는 사업을 했는데 이제 그 사업을 하면서 우연히 이제 프랑스도 가게 되고 호주도 가게 돼서 와인을 좀 더 이렇게 실질적으로 알고 싶어서 갔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여행 다니면서 알게 됐던 것들 중에서 이제 하나가 그런 지역 사회에서는 어떻게 문화 산업이 운영되고 발전되는지 좀 관심이 가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현지에 머물면서 이제 그걸 관련된 이제 공부나 또 좀 하고 정보도 좀 모으다 보니까 어떤 그 결국에는 이제 이 문화를 만드는 사람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뮤지컬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기획하고 연극을 올리고 뮤지컬 올리고 뭐 아니면 독립영화를 올리든지 하면 그게 어떤 사람들 소비자들한테 그걸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유통되는지에 관한 그런 거에 대한 정보를 아이디어를 많이 얻게 되죠. 그는 너무 자연스럽게 잘 되어 있는데 전파가 문제라는 거네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제가 호주에 있을 때는 이제 이런 걸 이제 브릿지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중간에서 이제 그걸 연결해주는 그걸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이제 느끼고 배우게 돼서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이제 호주에 있을 때 한 6개월 정도 그러니까 그 문화 관련 이제 커뮤니케이션 강좌를 제가 이제 그 수료를 하면서 네 그래서 이제 많은 것들을 배우고 또 관련해서 한국에 와서 이런 모델들을 한번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라이크 제주가 있게 된 거죠. 네. 굉장히 창업 스토리로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네요. 그러면 어쨌든 차근차근 한번 풀어봅시다. 예. 뭐 제주로 이주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사실 지금 이제 뭐 대표적인 분들이 원래는 이제 은퇴자들 올레길을 걷고 뭐 귀농을 하면서 뭐 이런 분들 많으시고 최근에는 연령층이 이제 낮아지고 있거든요. 결혼을 지금 하고 하신 건 아닙니다. 네. 아니시고. 네네. 예. 그리고 제가 30대 초반이시죠? 지금 연세가. 네, 34살입니다. 한국 나이. 네. 30대 중반이가. 30대 초중반인데요. 네. 예, 초중반의 나이로 이제 혼자 제주로 지금 오시게 되신 건데. 네. 사실은 이제 대구 지역에서 이렇게 기반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고 또 문화산업이나 이런 측면을 다 보고 이제 대구 지역은 어쨌든 말씀하셨듯이 100만이 넘는 인구가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문화산업도 굉장히 잘 발달한 네, 그렇죠. 네. 지역 중에 하나라고 알고 네네. 있거든요. 굉장히 또 소비도시이기도 한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이제 제주에 오셔서 네. 일을 하시게 되신 건지 동기나 네. 어떤 시기나 이런 것도 좀 궁금한데. 일단은 제주도를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분들이 똑같은 이유일 거라 생각하는데 예. 제주도가 일단 좋아서 왔고요. 예. 네, 그리고 라이크 제주에서. 네. 그리고 이제 이제 두 번째를 이제 이유를 대자면 일단 제가 이제 여기가 온 지가 지금 한 3년이 됐습니다. 30대 초반에 제가 그래요? 네네. 오래 계셨네요. 네네네. 그래서 30대 초반에 이제 제주도를 제가 왔었고, 그 다음에, 이제 호주에서 이제 귀국을 해서, 이제 좀 약간 재밌는 사연이 있는데, 원래 제가 이제 호주로 이제 전부 다 이제 갈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은 호주로. 호주라는 나라에서 예, 새로운 그 직장도 있었고, 나름의 거기서도 이제 어떤 매니저까지 하게 되면서 뭔가 그 새로운 발견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내가 이런 문화 인프라나 제가 살고 싶은 모든 환경이 잘 갖춘 데 살고 싶다는 생각이 그때는 했었고 그래서 이제 관련 준비를 해서 관련 비자를 얻어서 이제 모든 걸 이제 여기서 정리를 해서 가려고 사실 들어왔는데 가면 되는데. 네. 근데 제가 이제 잡는 사람이 있었네요. 네, 제 어머니가 이제 한 번도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 분인데 그냥 한번 한국에 있어주면 안 되겠냐라 그 한마디가 약간 좀 처음에는 뭐 크게 생각 안 했는데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제가 자식이 한 명 하나 있어가지고 대구 분이시죠? 네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차 뭐 정리를 좀 하려고 여행을 잠깐 가고 싶었는데 일단 멀리 가긴 좀 그렇고 해서 자주 왔던 제주도가 좀 그리워서 제주도에 와서 이제 한 달 정도 있으면서 생각을 하다가 제주도라면 어떤 게 호주에 있었던 그런 비슷한 삶을 살아보지 않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막연한 어떤 기대감도 살짝 들어 있었고 그때부터 이제 제가 호주에 있는 회사에 한 6개월 정도만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좀 달라고 해서 무작정 6개월 정도만 있을 생각으로 제주도에 있게 됐어요. 가지고 있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원래 호주에 있을 때는 뭘 하고 싶었냐면 호주에 남아서 한국인 커뮤니티에 대한 소식을 전해주는 그러니까 비슷한 개념인데 그런 걸 하려고 이제 거기서 준비를 하고 있다.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어떤 기존에 제가 이제 예전에 했던 그런 문화신문 안에서 했던 그런 개념들을 제가 가지고 있는 스타일로 한번 제주에서 한번 풀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여기서 한번 해보다가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들어서 이제 호주에는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접고 이제 한번 제주에서 한번 살아보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바로 이제 제주도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커뮤니티 관련된 거는 호주에서 생각을 하셨는데 제주에서도 이런 활동을 하는 게 괜찮겠다. 네네. 그러면 커뮤니티면 지역 전체를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이주하신 분들에 대한 커뮤니티? 네, 저는 이제 이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제주도에 살건 제주도민이건 뭐 여기 육지라고 육지분이건 뭐 육지 뭐 그런 개념이 아니고 말 그대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라이크 제주. 그러니까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한 이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라는 그런 개념이었죠. 예. 그러면 제주에 살던 네. 제주에 살지 않고 제주를 좋아하던 네네. 제주 출신인데 뭐 다책이 있건 이건 네,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고 그냥 제주를 좋아하면 네, 무조건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도를 좋아하고 그러니까 제주도라는 키워드를 평소에도 좀 자주 가지고 있는 분들을 위한 어떤 여행 오시는 분들 그렇죠. 예, 여행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세 가지를 중점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제 그런 이제 그런 정보들을 키워드에 기반을 해서 이제 그러니까 컬처, 여행, 그러니까 문화, 여행 그리고 라이프라는 이 세 가지 키워드와 관련한 이제 어떤 제주도를 풀어보겠다는 그런 어떤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주도를 좋아하면 누구나 저희 정보가 결국에는 정보를 가치로 따지면 이제 공유 가치가 있는 정보들을 가져보자라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이제 만들게 되었죠. 네. 시기적으로 네. 좀 딱 맞아 떨어진다라는 생각이 좀 들긴 했어요. 네네. 작년에 이제 네. 그 뭐 트위터도 그렇고 페이스북도 붐이 이제 네네. 확 네. 올랐지 않습니까? 예, 기업들도 뭐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해서 이제 다양하게 활동을 전개해 왔는데요. 네. 지금 그러면 라이크 제주의 주요 자원은 온라인에 집중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은 저희가 이제 온라인을 기반으로 지금은 하고 있고요. 근데 저희는 어떤 아무래도 정보를 저희가 이제 제공해주는 업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라인이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네. 그러면 온라인 기반이면 네. 온라인에서 뭐 페이스북만 집중하시는 건지 아니면 뭐 다른 그거는 아니고요. 페이스북 저희도 이제 약간 소셜 매체가 가장 효율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어느 쪽으로 이제 먼저 기반을 잡으려고 하다가 여러 가지 정책상 페이스북이 가장 효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페이스북 선택을 했고 그리고 저희가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는 사이트가 있는데 사이트. 네, 그게 있는데 지금 그게 이제 페이스북 API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굳이 보통 소셜 관련 매체는 대부분 이제 온라인 사용하게 되니까 그리고 페이스북이 많이 지금 또 관련해서 많이 또 쓰이고 있는 또 표현적으로 쓰이고 있고 그래서 이제 뭐 굳이 저희가 자체의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는 것보다도 페이스북 그전 API를 통해서 이제 만들고 싶은 생각이 그러면 예. 페북에서 지금 사이트로 약간 이제 이렇게 확장을 해 나가고 계시는 네,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로는 좀 이렇게 저희가 원하는 방향을 다 잡을 수는 없어가지고 이제 이제 페이지가 저희 자체 이제 서비스 페이지가 이제 필요로 한 거죠. 근데 저희가 아무래도 처음에는 저희가 서비스 페이지가 필요가 없었던 게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제공해주는 방식이 어떤 예전에는 사이트를 만들어 놓고 그 사이트를 찾아오게끔 만들었던 방식인데 그렇죠. 예. 근데 이게 아무래도 소셜 이런 컨텐츠 사업이 이제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굳이 그럴 필요 없이 저희가 찾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예. 방향이. 그래서 예. 이제 그 방향성에 맞춰서 저희가 이제 접근을 했던 부분이 예.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이제 고정적으로 인맥 관계를 기초로 한 이제 그 뉴스피드 방식이지 네네.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친구를 맺으면 친구의 정보들이 이제 계속 보급이 되고 네. 좋아요를 누르면 좋아요한 페이지에서 올라오는 것들이 이제 계속 네. 그렇죠. 받아볼 수 있는 네. 이런 시스템인데 네.
라이크 제주라고 하는 이름과 페이스북이 정말 싱크로율 거의 뭐 100%일 정도로 굉장히 잘 맞는 것 같아요. 그 처음에 이제 이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했었는데 그 좀 모티브는 페이스북에서 좀 따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왜냐면 이제 그런 좀 심플한 걸 좋아하는 편이라 가지고 뭔가 이렇게 매치하는 데 있어 가지고 좀 어떤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좀 이렇게 좀 쉽게 가자라는 개념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그러니까 페이스북 페이지를 기반으로 한 어떤 서비스를 처음에 기획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 라이크라는 거를 이제 저희가 급선회했죠. 원래는 이름이 원래 다른 이름이 있었어요. 다른 이름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너무 이제 말을 맞추려고 하는 식의 그걸 가버린 것 같고 너무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 어떤 네이밍이 되긴 하겠지만 그 네이밍을 또 이렇게 그 사람들한테 이미지를 알려야 되는 그런 시간적 노력들이 너무 많이 걸린 것 같아가지고 누가 딱 들었을 때 딱 올 수 있는 그리고 라이크 제주 예. 오죠. 그리고 또 이제 그게 안에 있는 그 내용이 저희 핵심이었던 내용이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제주를 좋아하는 사람 누구나 이게 좋아할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어야겠다는 그런 개념이었기 때문에 그냥 심플하게 가자 라이크 제주라고 해서 라이크 제주가 된 겁니다. 사실 뭐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게 정말 좋은 시스템인데 네네.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게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데 반대로 또 보자면 그런 정보들을 가질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제 지난번에 이제 1년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3명이 모여서 그러면 고양이 목에 방울을 누가 달 것이냐라고 하는 거 내가 달 준비만 되어 있으면 달 수 있다는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걸 누가 할 거냐 또 지속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있었는데 사실은 기반이 너무 쉽다 보니까 누구든 들어와가지고 이제 할 수 있다는 게 생겨버렸는데 물론 이제 라이크 제주가 지금까지 다른 데보다 빨리 그 결정을 하고 투입이 돼서 지금까지 이제 그 좋아요 뭐 숫자든 아니면 라이크 제주 브랜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일단 자원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동일한 방식이다라고 한다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경쟁을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요거는 이제 뭐 일단 페이스북을 선택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쉽게 이제 그 정보만 가공을 할 수 있다면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최근에도 그런 사이트를 좀 본 것 같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 건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죠. 진입장벽이 낮으니까.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데 있어가지고 나중에 뭐 저희랑 비슷한 컨셉에 이제 많이 생기면 어떻게 하겠냐라고 이렇게 많이 물어보는데 사실 저는 이걸 알고 있어요. 이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거를. 그래서 왜냐면 뭐가 쉽지 않냐면 계속 꾸준히 이거를 유지할 수 있는 그게 그런 것들이 쉽지가 않다는 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어가지고 왜 그러냐면 지속 가능. 예전에 제가 이런 일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잘 알고 있었고 또 그리고 일명 그 포지셔닝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선점 효과에 대한 그런 어떤 그것도 굉장히 무시를 못한다는 부분들 그리고 사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처음인 걸로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 저희보다 먼저 시작한 업체가 있어요. 제주도에서도. 그래요? 바람도서관에서 거의 같은 개념. 바람도서관에서 아까 이야기했던 게 바람도서관이었어요. 그랬습니다. 네, 그러시구나.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희보다 좀 더 먼저 일찍 시작을 했습니다. 그땐 저희가 몰랐어요. 사실 몰랐던 게 굉장히 큰 힘이었고. 그래요? 조금이라도 이게 어떤 알았으면 이 정도에 있어서 알았으면 오히려 제가 그
그 팀한테 뭔가 이렇게 제안을 해서 어떤 이거를 이제 풀어나갈 방법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는 컨셉이 거의 똑같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그렇죠. 거의 똑같은 부분이라 가지고 그것과 관련해서는 또 뒤에 창희 씨를 만나게 네, 돼서 그렇죠. 더 잘 네. 알게 된 부분이었는데 네. 사실 몰랐던 건 제한테 행운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또 다른 인식인 게 뭐냐면은 약간 이거를 어떤 해보자는 어떤 일종의 이제 개인의 어떤 마인드라든지 이런 것들보다도 이걸 한 사업으로 만들어보자는 어떤 일로 만들어보자는 개념이 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이게 바로 시작하지 않았고 2년이 더 걸렸던 이유는 이거를 투자받을 수 있는 투자자를 찾고 거기에 대한 내 나름대로 어떤 확실한 그런 이제 필터링 과정 거쳐가지고 이제 그런 과정을 이제 만드는 과정이 2년 정도 걸려서 제가 오픈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다른 의미는 있었죠. 그러니까 뭔가 이 일에 대한 좀 다른 남다른 책임감도 있는 편이고 또 이게 어떤 그 일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어떤 하나의 어떤 사업으로서의 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이 될 수 있는 것들과 관련된 일의 연장성이 있기 때문에 좀 추진력 같은 부분에서 좀 다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죠. 같은 일을 하더라도. 동력이 이제 붙는다는 건데. 예, 그렇죠. 근데 예. 근데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럼 이걸 해서 저를 물어보시는 분들이 그 페이스북 페이지에 글을 정보를 올려가지고 이제 그러면 회사라니까 수익이 아니면 뭐냐 물어보시는 분도 되게 많아요. 예,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도 이제 제가 이제 애초에 이제 수익 모델을 이제 만들고 이제 또 이제 투자를 받고 이제 계획 일을 하고 있지만 또 아직도 고민하고 있는 부분들이 사실 그런 부분이기도 하고 또 이게 저희가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가지고 있어도 그 지역 산업에 대한 그런 환경이 얼마큼 이제 만들어진지에 따라 가지고도 굉장히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 해서 그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제가 좀 예. 예, 새롭다라는 생각이 든 거는요. 네. 일단은 지역에서 딱 필요한 일들 있지 않습니까? 딱 필요한 일들은 이미 이제 기본적인 것들은 이미 몇십 년 해오신 분들이 있죠. 네. 그다음에 새로운 그거를 좀 더 확장해서 그 규모나 자본으로 밀어붙이려고 했다가 실패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았고요. 뭐 관광이면 관광, 네. 농업 분야는 뭐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 네. 그런 경우들이 많았는데 사실 문화산업이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돈이 많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네. 네트워킹도 굉장히 중요하고 네. 그다음에 뭐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그 관련된 회사를 이제 제주 통해서 회사를 알게 된 부분이 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은 새로운 일을 또 이제 새로운 분야에서 이게 이제 보일까 말까 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문화산업은. 네. 근데 이제 초반에 이야기를 하신 게 투자자를 모집을 했고 투자금을 받았다. 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계기로 해서? 네네. 일단 저희 투자자분들의 그 성격 자체가 일단 제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보다 대구 지역에 계신 분?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투자 출처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군데는 이제 서울 자본이고 한 군데는 제주 자본이 있어요. 제주 자본이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뭐 어차피 저희가 주식에 사니까 공개될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자본금이 이제 1억 5천 정도로 이제 시작을 했는 회사인데 이제 그 중에 이제 1억은 이제 서울에서 나왔고 5천 정도는 이제 제주도에서 온 거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제주를 관련해서 잘 아시는 분들이고 그리고 이제 그 제주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이겠죠 또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고 이게 또 어떤 이런 분야의 포지션이 결국에는
좋은 사업이 될 수 있다라고 또 확신도 같이 가졌던 분들이라서 투자가 된 계기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근데 이제 또 다른 성격이 한 가지 있다면,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회사를 투자했다기보다도 저희도 이런 게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그런 필요성. 이제, 그런 것들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어떤 투자적 성격을 봤을 때, 제가 이제 많은 이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투자를 제안했던 데도 있긴 했는데, 저는 이렇게 불러요. 나쁜 투자가 좋은 투자라, 나쁜 성격의 투자가 좋은 성격의 투자라는 걸 봤을 때, 어떤 공익적인 투자가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좋은 성격의 투자라고도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결국 그 자본의 어떤 뭐 예를 들어서 항상 회사라는 게 그 좋은 결과, 나쁜 결과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나쁜 결과가 훨씬 더 많은 사례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라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고민 같은 것도 발생하실 수 있는 분인데, 그분 같은 경우는 회사가 만약에 결국에는 자기가 투자금이 잠식이 되면 한이 있더라도 결국에는 의미 있는데 돈을 썼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성격의 투자금이기 때문에 멋진 분들이. 네네. 그런 분들을 제가 떠보면 잘 만난 거죠. 그리고 또 조바심이 만났고, 기다려서 결국 이제 좋은 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또 일에 대한 평소에 어떤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이제 그런 데 관련해서 이제 항상 이제 좋은 이제 그 마인드를 유지를 할 수 있어서 좀 좋은 분을 만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제 처음에 소개하셨을 때 이야기하고 네. 이제 투자하는 것까지 이야기를 들었을 때 네. 좀 생각이 드는 것은, 그분들은 이제 그 김현승 대표님이 문화산업이나 그 어떤 커뮤니티의 새로운 정보들을 이제 상업적으로 제공하는 것 말고 좀 약간은 공익적이면서도 필요한 내용들, 문화산업이 문화적인 어떤 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한 어떤 그 장치로서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분들이 라이크 제주라고 해서 지금 보여지는 모습 1단계라고 한다면 이 1단계를 목표로 두고 투자를 하신 것은 아니실 거고, 그러면 이제 이걸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부분에 대한 비전이나 이런 거를 보여주셨는지. 그러니까 저희 회사가 이렇게 나름의 좀 포부는 꿈 같은 거는 뭐냐면, 이제 저희가 지금 사업 모델이 이제 총 크게 3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지금 1단계에서 이제 2단계 넘어가는. 1단계는 이제 기존에 만들어져 있는 어떤 프레임에서, 그 안에서,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정보를 만들고 가공해서 제공해주는, 그거를 핵심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1차하고, 2차로 가면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소셜 미디어 업체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어요. 이제 어떤 저희가 요즘에 이제 이런 정보와 관련돼서 개방적인 정보, 폐쇄적 정보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한때 이 하두는 개방적 정보였죠. 그래서 근데 저희가 지향하는 건 일종의 약간 폐쇄적 정보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 정보를 제공해주는 그 방법이 있어서 저희가 1차적으로 저희가 이제 저희가 필터링을 하고 저희가 그 정보에 대해서 콘텐츠를 가공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게 이제 왜 그러냐면, 이제 지금 가지고 있는 포털이 이제 키워드 검색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이제 뭐 정보들을 나열을 시켜서 그게 그런 정보들 속에서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이제 그 정보를 가져가는 구조로 가는 게 개방적 정보의 하드였다면, 저희는 오히려 이제 그 이전 시대,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가 가지고 있던 언론적 그런 신뢰도와 철학을 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어떤 이 코드가 맞는 사람들끼리 어떤 그런 걸 가는 건데, 저희는 약간 그런 개방적 정보는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굳이 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그러니까 약간 그런 이제 폐쇄적 정보 방법이 있어가지고 저희가 이제 타겟을 명확히 하면서, 그쵸, 저희 방향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해서 이제 그게 이 정보와 관련된
정보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같이 공유하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그걸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컨텐츠에 대해 심한 강호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높은 정보들을 취급하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런 식의 어떤 이제 저희가 색깔이 이제 저희는 이제 단순히 정보를 이제 나열하는 방식이잖아요. 이제는 이제 컨텐츠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보를 나열하는 방식을 플러스해서 이제 소셜 미디어 업체로 이제 변화하는 과정이 있는 거죠. 근데 그게 기존의 어떤 뭐 인터넷 언론사의 그런 정보 제공 방법이 아니라 여행, 그다음에 문화, 그다음에 라이프와 관련된 정보들이 중심으로 한 일종의, 결국에 말하면 제가 옛날에 했던 문화신문 잡지식으로 하는 거네요. 스타일의 그렇죠. 어떤 그런 정보로 가는 방법이 중간에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세 번째로 가는 게 최종 단계가 이제 저희가 지금 앞으로 지금 컨택하고 있는 투자분들하고 지금 기존의 투자분들하고 어떤 게 이제 최종 반영성인데, 저희가 이제 결국에는 정보를 이렇게 가지는 컨텐츠를 가지고 하는 업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러면 기존 포털이 잘 돼 있는데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이런 포털 업체와 더불어서 뭔가 우리의 어떤 새로운 포지션을 할 수 있는 분야가 있을까라고 제가 봤을 때는 그 포털이 지향하는 게 결국에는 이제 이 광역이잖아요. 전체의 많은 정보들을 키워드라는 방식으로 필터링을 해서 사람들 정보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저희는 이렇게 저희도 결국에는 포털 방식으로 가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로컬에 집중돼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관련된 컨텐츠 중심으로 해서는, 그러니까 가장 양질의 양으로 아니라 질적으로 가장 빨리 접근하고 빨리 이제 사람들한테 좋은 정보를 줄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이제 지역사에 이제 할 수 있는 로컬 사이트를 한번 만들어 보자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제주하면 모든 게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거네요. 그쵸. 모든 게 들어가면서도 네. 이제 선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 네. 그렇죠. 제주도와 관련된 정보와 관련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뭐 많은 이제 관련 정보들을 좀 쉽게 좀 빨리빨리 찾을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가는 방법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네이버나 다음이 지역 정보가 있어요. 네. 지역 정보들이 있는데 그게 활성화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보면 별로 관심이 없고, 일단 님밖에서 관심이 없겠죠. 돈이 안 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다음에 지역 정보들 보면 보통 그것도 외주를 주거든요. 다음에 직접 하는 게 아니라 그 지역 정보 업체들한테 줘서 그 업체들이 정보를 다루는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이제 그러니까 딱 틀에 맞추는 정말 프레임에 있는 그 안에서 한 발짝도 변함없는 그 네이버나 다음에 수많은 것들이 변하지만 지역 정보가 변하지 않고, 이제는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연 정보라는 것들은 이제 외주로 줘버린다, 이제 그 전문 업체한테 줘버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가버리는 방식으로 가고 있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저희니까 그 기회를 좀 잡은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1차적으로 저희가 라이크 제조가 많이 알려주고, 2차적으로 소셜미디어 그 시험을 통해가지고 어느 정도 저희가 색깔을 찾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신뢰도를 가지고 있으면 세 번째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좀 더 쉽게 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죠. 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 하신 것 같은데, 네. 정보를 이제 나열식이 아니고,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가치를 두고 이제 예를 들면 나열하더라도 가치를 두고 나열한다는 건데, 네네. 아니면 선택을 한다는 거잖아요. 네네. 기준이라고 하는 거를 거꾸로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 기준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이제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기준을 정할 수 있는 분야가 되게 많잖아요. 굉장히 많은데, 근데 저희가 1차적으로 하는 그 신뢰도의 문제. 예를 들어서 지금 기존에 예를 들어서 기존에 이제 블로그들이 문제가 되는 게, 블로그 마케팅이니 이모드 마케팅이니 해가지고 장사. 그쵸. 뭐 맛없는 음식도 그들을 통해 맛있는 집이 된다든지, 예, 그런 여러 가지 이제 그게 이렇게 구조가 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산업이 발전되는데, 그게 산업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약간 변화된 사업으로 가다 보니까 오는 게 진짜 맞는 집이 이제 이 사이트가 참 이쁘고 블로그가 참 잘 만들어서 정보를 검색하다 보면 그 사람 카테고리를 보면 맛없는 집이 하나도 없는 집이 있다든지,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이 집이 맛없었는데 아닌 것 같은데 너무 맛있는 집이 돼 있고, 그런 것들에 대한
오히려 이제 사람들이 정보를 신뢰가 떨어지는 양은 많아지지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현상들이 지금부터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블로그 필터링하는 방법이 있어가지고 나름의 저희가 그 사이트를 블로그를 모니터링을 통해 가지고 이게 정말 이 사람이 어떤 그런 마케팅 재밌네요. 멘트를 이제 블로그 그런 식으로, 모니터링? 예, 예. 그런 식의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의 이제 근데 이런 방식은 네이버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 이번에 윙스푼이라는 사이트에서 예전에 그런 너무 많은 그 윙스푼이 이제 윙버스가 이제 예전에 같이 했었고 네이버가 그 윙스푼을 인수하면서 이제 됐는데 윙스푼이 저희랑 이제 그게 문제가 된다는 걸 누구나 알고 있어요. 포털 강의를 그렇죠. 누구나 알고 장난하는 거 있어요. 아니냐. 그래서 윙스푼이 이제 그 고민을 해서 이제 신뢰도 회복을 위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그런 차원이죠. 그 저희가 말하는 그런 이제 나름의 이제 폐쇄적 공간이라는 거는 그런 것들에서 정보를 다냐라는 것보다도 그런 정보를 우리가 나름의 그런 판단 기준 속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이제 제공을 하겠다는 거죠, 사람들한테. 네. 이게 참 통하는 게 있는 게 다음 같은 네. 경우에도 네. 어쨌든 그런 예를 들어 요즘 포털이나 정보 제공하는 사람들이 공정성이라든지 네. 좀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지금 화두로 많이 네. 이렇게 이야기가 되잖아요. 네네. 뭐 네이버 블로그 문제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뭐 검색어 문제도 있었고, 네네.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정보 제공자들 정보를 단순히 제공한다기보다는 이제 그 나열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한테도 네. 책임을 지우고 계속해서 뭔가 이제 요구하고 하는 네. 쪽으로 계속 바뀌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지역 내에서 장점이다라고 한다면 뭐 포털 같은 경우에는 워낙 많은 지역을 커버하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뭘 한다는 게 어려운 상황인데, 제주 같은 경우에는 또 이제 그런 거를 예를 들어서 필터링 한다든지 모니터링 한다든지 하려면 어쨌든 어떤 지역에 근거해 있는 게 필요한데, 라이프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으로 보자면 좀 폐쇄적인, 왜냐면 섬이기 때문에 네네. 나갈 수가 없는 네네. 부분이죠. 또 외부에서 누가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고, 네네. 그리고 이제 또 장점이 될 수 있다면 다음 본사가 여기 있기 때문에 네네. 뭔가 같이 해볼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제 생각에는. 네네. 아니면 반대로 다음이 이쪽에 중점을 주기 때문에 네이버 쪽으로 줘야해서 이런 식도 가능할 것 같고, 네. 다양한 게 네네. 가능할 것 같네요. 네네. 다음으로 좀 넘어가서요. 네네. 이제 연고가 전혀 없는 제주에서 젊은 나이에 창업을 하신 셈인데, 창업 네. 조건으로 보셨을 때 네. 대구하고 좀 뭐 아니면 타 지역하고 비교해서 어떠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서는, 서울 위에서의 어떤 지역에서의 창업은 다 똑같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이제 좀 차이가 있다면, 제가, 대구에서의 어떤 창업 위주는 기술적 위주의 창업들. 그러니까, 관련 산업이 그렇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구성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어떤 문화적인 측면에서 대구가 제주도보다는 확실히 조금 이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이점이 있었냐면 대구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 굉장히 문화적 소비로 되게 유명한 곳이에요. 굉장히 네. 아이스쇼도 뭐 네. 그래서 그 보수적 문화 관련해서는 서울 다음으로는 영화 산업 1위, 그렇죠. 뮤지컬 네. 산업 1위, 영화 네. 산업 1위 다 1위거든요. 그렇죠. 웬만해서는. 네. 부산보다 많이 봐요, 사람들이. 그 정도로. 네, 그 정도로 문화 산업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고, 그냥 관련 인프라가 잘 구축되어 있고, 그 정도로 이제 문화적인 소비 도시인데, 근데 그 프레임이 정해져 있었던 거죠. 그 틀에서 벗어날 수 없는. 어떤 예를 들어서 뭐 네. 어떤 층에 예를 들어서 뭐 수성구에 사는 어떤 50대 이상의 어떤 뭐 그런 분들이 좋아할 만한 이런 것들. 그런 것보다도 이제 이런 보수적인 문화. 예를 들어서 뭐 클래식한 장르, 이게 뮤지컬한 장르 이런 이제 그런 아니면 일반 대중종 영화라든지 이런 영화에서 그런 쪽으로는 산업은 굉장히 생각보다는 많이 이제 활성화되어 있는 반면에
작은 영화제라든지 아니면 뭐 연극이나 소규모 연극문화 이런 분들 인디 독립문화라든지 이런 분들에서는 굉장히 더 낙후되어 있는 이렇게 굉장히 상반되어 있는 그런 데였고, 그리고 제가 차후에도 얘기하겠지만 제주도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점이 하나 있는데 그건 좀 말씀드리고, 근데 육지는 그러니까 여기 내륙에서는 뭐가 문제냐면 생각보다 이 서울과의 이제 시간적 거리적 차이가 너무 줄어들다 보니까 모든 활동이 서울로 집중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역 독립문화가 생겨나면 분명히 그 기반 독립문화가 있거든요. 조금 되면 다 서울로 가게 돼 있어요. 자연적으로. 예, 시장 자체가 그 인디밴드 하시는 분들 이야기하고 똑같네요. 네네.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너무 쉽게 이제 갈 수 있는 부분들이 그렇죠. 너무 어려운 부분이 아니죠. 제주 지역에서 음악을 하더라도 공연은 서울에서 해요. 대구 지역에서 그렇죠. 음악은 하더라도 공연은 서울에서 한다든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런 구조 자체가 이제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이렇게 서울이 하는 그런 큰 이제 메인 무대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그렇게 막 중요하지 않는 그런 식의 대부이다 보니까 한계점 같은 게 있었어요. 그런 문화를 제가 옛날 그 신문을 통해서 하면서 느낀 거는 그때 지금 나름 발견하고 우리가 취재도 하고 했던 사람들이 대부분 다 서울에 있거든요. 그리고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쵸. 요새 무슨 네. 컨테스트 프로그램 이런 네네. 걸로 해서 전국적으로 다 용광로처럼 다 빨아들여 버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산업도 마찬가지고 이게 대구에서 시티 쪽 발전시키면서 게임 문화 사업을 되게 발전시켰어요. 게임하고 대구에서 그 컴퓨터 관련 학과 졸업생이 많다 보니까 그 친구들을 이제 대구에서 잡아서 벤처로 해가지고 게임 회사 되게 커진 회사도 있거든요. KOG 같은 회사들,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이 대구 지역에서 기반했지만 결국 다 서울로 가버려요. 문제다 문제. 네. 그러니까 문화사는 문제네요, 진짜. 그게 블랙홀이에요, 서울은. 그러니까, 모든 걸 빨아들일 수 있는 빨아들이니까. 그런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제주도는 달라요. 제주도는 일단 대학교를 제주에서 나오면 첫 번째 관문이 대학을 서울 육지로 가는지 따라가지고 한번 그렇죠. 필터링 되고, 네. 그 다음에 대학을 졸업해서 서울로 가는지 한번 필터링 되고, 이렇게 어떻게든 요 두 번 필터링만 안 거치면 제주 남게 되거든요. 그렇죠. 대부분 오래 남게 돼요. 네. 이렇게 남게 되는 이게 가져 있어가지고, 인력이 유출이 안 된다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 부분에서는 좀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좀 저희 다른 일인데 제가 그 동호회 생활을 되게 오래 했어요. 이렇게 스윙 댄스라는 재즈 댄스를 오래 했는데 그 대구에서는 좀 나름 이제 좀 잘 추는 이제 스윙어들이 대학교 때 다니면서 생기면 그 친구들이 이제 다 떠나버리는 거죠. 옛날에 멤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제주가 이 스윙 댄스 문화가 되게 발전되어 있는 게 동호회 문화가 한번 하게 되면 10년이고 꾸준히 하게 되니까 계속 남게 되니까 발전이 하더라고요. 되게 요 한 가지 사례만 봐더라도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내가 볼 때는 이게 힘인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여기 머물 수 있다는 거 장기적으로. 그래서 그런 힘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제가 할 수 있는 산업의 힘을 봤을 때 제가 외부에서 알고 왔던 건 아닌데 여기서 일단 느낀 거는 저희 그 라이크 제주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이런 내부적인 그러니까 여기 증인들이 그러니까 또 굉장히 이제 이렇게 많이 이제 그런 이동하는 수 있는 그런 게 남아 있으니까 또 되게 그런 면에서 더 좋은 것 같고 또 여기서 문화적인 생산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여기를 기반으로 해서 많이 할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진짜 말 그대로 독립된 어떤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희망 같은 걸 좀 봤거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이제 많이 들어오는 입장이고 그런 그렇죠. 이제 그런 쪽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맞죠,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보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여기만의 어떤 리그가 하나 될 수도 있겠다. 어떤 여기만의 어떤 캠프가 하나 만들어질 수도 있겠다는 어떤 그런 가능성을 봤죠. 근데 지금 잘 해야지 이분들이 남아 있고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이렇게 외부에서 오신 분들 또 쉽게 나갈 수 있는 그렇죠. 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네.
일단 조건으로는 지역의 어떤 문화적인 어떤 허브라든지 뭐 이런 의미로 봐서는 타 지역에서 굉장히 좋은 조건이고, 네. 근데 지금 정보기술이 발전돼 있고 네트워크가 잘 깔려 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든 상관은 없다, 뭐 이런 말씀 네네네. 하셨는데, 네. 회사 운영하면서 어려운 부분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제 네. 회사 쪽에서 제가 보기에는 인력이라는 부분이 제일 힘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저희한테 이렇게 맞는, 그러니까 좀 사람을 찾는 것도 조금 힘이 들고, 그리고 저희가 그, 좀, 또 제주도가 좀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이제 전국에서 인건비가 제일 싼 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좀 그런 의미에서 좀 그런 인식이 저는 굉장히 좀 안 좋더라고요. 개인적으로. 근데 저희 이제 회사 내부적으로는 이제 그런 게 좀 싫어서 남들보다 좀 더 많이 이제 좀 책정돼 있고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그런 이제 이상들이 가지고 이제 회사 경영을 하지만 결국에는 산업 자체가 너무 구조가 너무 약하다. 그러니까 저희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일 중에 B2B 쪽 일이 좀 주력인데, 그러니까 그런 저희랑 일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의 구조가 그렇게 찾아갈 수 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일들의 업체들이 그렇게 아직 많지 않다는 거. 그리고 그래서 아직 제주도가 60% 이상이 관광 쪽에 그렇죠. 집중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쪽 관련된 일들과 저희랑 어떻게든 이제 매칭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업적 구조가 좀 있고, 그 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그러니까 환경적 그런 것들에 대한 영향도 저희한테는 큰 난관 중에 하나죠, 일단은. 그리고 그런 식의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그러니까 회사의 지속 가능한 어떤 그런 포트 관련해서는 좀 저희가 해결해야 될 숙제이기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 산업 구조적인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사실은 이제 정보 제공이라는 측면, 아니면 본인들이 제공해야 될 정보가 아직 가공되지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이 아직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제 IT 쪽에서 제주도 IT가 한 10년 정도는 된 것 같거든요. 뭐 네네. 홈페이지도 만들고, 네네. 지금 뭐 ICT 이야기도 나오고, 네네. 기본적으로 이 지역에서 굴러가는 요소들이, 이제 그런 요소들이 뭐 뉴스 미디어도 만들어냈고, 인터넷 네네. 뉴스 미디어도 네네. 만들어냈고, 다 그런 거에는 태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이제 경쟁이 이제 굉장히 그러니까 타 지역보다는 괜찮은 편이긴 한데, 네. 어쨌든 이 지역 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걸 만들어 온 몇몇의 어떤 그룹들이 이제 계속해서 이 구조를 유지해 나가고 있고, 그 이상의 발전은 좀 보기 어려운, 예를 들면 좀 그런 측면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제 저도 이제 한 3년, 한 2년 정도는 그런 쪽 회사에 일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느껴지는 게, 그러면 동일하게 그런 정보를 제공한다 하더라도, 물론 지금 블로그 말고도 홈페이지도 있을 거고, 네네. 홈페이지를 만드는 식으로, 구축하는 식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네. 다른 정보, 이제 그쪽에서 활동하는 분들하고는 이미 그런 쪽에 구축을 한 사람들하고는 다른 정보나 다른 네. 시각이 네.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네네. 제가 느껴지는 네네. 건 이제 그런 부분이고요. 네. 사실 수익에 대한 부분이 네. 제일 궁금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수익 모델과 관련해서는 계속 지금 네, 자본만 그러니까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 지금 가지고 있는 이제 서비스 이제 페이지, 지금 페이스북 페이지 하나 있는데, 그걸로 단장의 어떤 수익 모델로 끌어내는 부분은 지금은 특별한 건 없고요. 근데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수익 모델은
저희가 만들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만들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이렇게 사업 비즈니스 모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람이 모이는 곳에는 그거를 필요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네, 그런 네, 예를 들어서 뭐 저희는 이제 똑같이 생각하는 게, 이제 저희는 뭐 구글이나 뭐 예를 들어서 다음이라든지 네이버라든지 그 친구들 수익 구조는 뻔하거든요. 광고. 네, 결국에는 이제 왜냐하면 그게 사업이 이렇게 융성할 수 있었던 게, 결국 사람이 모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게 이제 게이트 같은 역할을 하니까, 거기다가 이제 자기들이 광고하고 싶은 것들을 이렇게 노출식 광고가 주력이다 보니까 그렇게 될 수 있던 것처럼, 저희가 굳이 그런 고민을 할 것보다도 일단 저희는 페이스북 페이지든 어디든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찾는 매체가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필요한 그런 이제 데가 분명히 있어요. 그리고 지금 또 그런 데서 컨택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과 관련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희가 굳이 그에 대해서까지 고민을 이제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할 부분은 아니고, 아직까지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는 거 있고, 또 저희가 지금 이제 이루어지고 있는 이제 수익 모델은 이제 그거 말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컨텐츠를 이제 자체 이제 제작을 하고, 이제 그걸 가지고 이제 어떤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런 것들의 하는 방향이 지금 기업에서 이런 이제 소셜 마케팅 관련해 가지고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근데 이런 관련된 일들을 많이 찾기 때문에 그 이제 B2B 관련 쪽에 저쪽으로 좀 많이 많이 하고 있어요. 그쪽으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컨텐츠를 이제 저희가 그 기업의 이미지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그 회사 자체 페이지를 운영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그런 이제 저희가 이제 페이스북 페이지를 저 자체 페이지 라이크 제주 페이지를 운영하는 이제 방법 중에 하나가 광고를 받기도 해요, 저희가.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기업의 어떤 그 기업 이미지를 관리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뭐 포털에서 보건 뭐 뉴스 신문 뭐 광고를 보든 그 피드백을 받는데, 그 피드백이 요즘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들이 그 소셜의 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관련 피드백이 그 피드백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이제 소셜 마케팅이 많이 활용되고 있거든요, 기업에서. 그런 방법에서 이제 기업들이 이제 그런 하고 있는데, 근데 그런 식의 방법이 있고, 또 전통적인 방법으로 어떤 자기들 어떤 상품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그걸 많이 알리기 위해서 하나의 대안 매체로 소셜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포털이 이제 어떤 키워드 광고라는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오버추어라는 회사에서 처음 이게 제안이 돼서 만들어지면서 이게 하나의 어떤 큰 수익 구조로 잡혀을 했잖아요. 근데 그게 너무 거품이 많이 생겨가지고, 그러니까 어느 하나의 자기 키워드를 광고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제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걸 저희가 이제 대안으로 똑같은 도달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거를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소셜은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자체 페이지를 또 만들어서 하려면 시간적인 구축하기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저희 이제 라이크 제주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기존에 관련된 사람들을 이제 광고를 하는데, 근데 저희는 원칙이 이제 무조건 해주는 게 아니고, 그 정보가 우리가 라이크 제주 사람들에 있어서 정보적으로 유용하겠다라는 일단 1차적인 그 맞춰서 저희가 이제 광고라고 표시를 하고 저희가 광고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차이를 두고 지금 해주고 있죠. 네. 그러면 어떤 수익 모델인가라고 하는 건 딱 감이 왔어요. 네. 딱 감이 왔고요. 네. 그 매체가 뭐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 저희는 페이스북 광고를 라이크 제주를 하나의 매체로 보기 때문에. 네. 그러면 어쨌든 뭐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 네네. 별도의 페이스북 페이지, 예를 들면 네네. 무료면허집이다 그러면 네네. 무료면허집 관련된 그쵸. 페이스북 페이지를 운영하거나, 네. 아니면 이제 그 라이크 제주 내에서 네. 페이지 내에서 뭐 일시적으로 노출이 네. 가능하도록 이렇게 네네.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네네. 이제 광고하는 방식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주요 영역이 이제 소셜 미디어에 이제 집중이 되어 있는데, 네네. 관련해서 이제 페이스북 제주
제주 분들과 관련된 아니면 제주를 좋아하는 분들과 관련된 어떤 그 데이터베이스 관리나 이런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들었는데 네네. 이런 부분하고 이제 최근에 또 크리에이티브 모닝 같은 행사 네네. 이런 활동도 네.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뭐 사업의 어떤 일환으로서 확장을 해서 하시는 건지 아니면 좀 관심사로 하시는 건지. 최근에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닝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제 자발적 그런 참여로 이뤄서 만들어지는 행사고요. 예. 그래서 뭐 36개국 10개국 36개 도시에서 같이 열리는 컨퍼런스인데 그 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치즈 아트 그다음에 디자인 그다음에 기술 요 파트 내에서 어떤 이제 아침에 잠깐 그러니까 뭐 창의성에서 뭐 이렇게 또 맞짝할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해가지고 하는 말 그대로 이제 캐주얼 컨퍼런스에 30분 딱 하고 20분 정도 이제 이렇게 Q&A하고 끝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운영해 주고 거기에 들어가는 뭐 베이커리 그다음에 뭐 커피 이 모든 게 전부 다 이제 자발적으로 무료 행사고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그런 구조가 됐을 때 할 수 있는 행사인데 캐주얼 컨퍼런스 그 크리에이티브 모닝스를 처음에 제안을 받았을 때 제가 흔쾌히 하겠다고 했던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제주도의 어떤 다른 타도시와 비교되는 어떤 경쟁력이 될 수가 있겠다라는 것도 그런 부분들을 제가 이제 인식을 해서 그렇게 참여하게 된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1차적인 목표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제가 좋아서 이렇게 그런 모임을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 2차적으로는 제가 하는 사업의 일환으로서 제가 라이크 제주가 잘 되려면 일단은 그 전에 제주라는 도시가 어떤 정말 매력 있는 도시가 돼야 되고 좀 더 유입될 수 있고 뭔가 이렇게 정보가 이렇게 사람이 이게 뭐 도민이 유입되는 게보다도 뭔가 이렇게 어떤 여러 가지 활동들이 여기를 거쳐가는 약간 허브적인 그런 것들이 좀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제주도에서 마이스 사업 많이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죠. 여기가 뭔가 하나의 독립된 그런 허브 역할을 하려면은 어떤 남들하고 다른 활동들이 제주도에 분명히 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하고 있는 게 지금 크리에이티브 모닝스 하고 있고 또 스태핑 스톤 페스티벌 또 하고 있고 그다음에 최근에 또 제주 퓨리라는 비영리단체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 제주 퓨리요? 제주 퓨리는 이제 그 외국인들 영어 커뮤니티로 이제 운영되는 건데 좀 처음에 취지는 이제 그 퓨리라는 사람 이름이에요. 그 퓨리라는 친구가 이제 그러니까 한국인하고 결혼을 했는데 갑자기 죽게 돼서 그 나머지 가족들을 돕기 위해서 이제 그 나머지 그 외국인 친구들이 이제 돕는 행사인데 저희처럼 돈을 그냥 모으는 게 아니라 그 비치발리볼 행사를 열어서 거기서 오는 수익금을 이제 그 친구한테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제주에서요? 네네 특이하네요. 네. 시작을 했다가 이제 지금은 전국에서 단일 외국인 커뮤니티 가장 큰 커뮤니티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근데 제주 퓨리가 참 좋은 행사를 많이 해요. 그런 좋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 치금들 가지고 있는 좋은 발상으로 좋은 행사를 많이 하고 있어서 이제 제주 퓨리가 이제 완전 오픈화됐거든요. 오픈되면서 그 이제 한국인하고 외국인 이렇게 구분 없이 그러니까 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오픈되다 보니까 한국 사람으로서는 이제 거기 운영진으로 저랑 이제 한 친구 같이 인밥을 돼가지고 이제 지금 활동하고 있는 그런 형태인데 그런 활동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또 아트 캠프라고 그는 이제 어떤 활동이냐면 그러니까 제주도에서 이제 그러니까 여기 있다 보면 참 안타까운 게 이렇게 배우고 싶은데 배우지 못하는 뭐 문화적인 어떤 그런 활동들이 좀 많이 좀 제한되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좀 일단 저부터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제 하게 됐는데 이제 뭐 기타 모임도 지금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동호회 모임도 기타 모임 하고 있고 그래서 근데 저희는 이제 목적이 캠프 주간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내년부터 일주일 동안은 그게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이
약간 프린지 페스티벌처럼 같이 이렇게 모여서 계속 하는 그런 걸 이렇게 캠프 주간을 만들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배우는 걸 떠나서 그 배움을 과정을 통해서 뭔가 자기가 또 창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 놓은 게 아트 캠프라는 그런 활동을 제가 만들었거든요. 그런 것들 다 하고 있습니다. 아트 캠프. 네. 특이한 걸 많이 하시네요.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에는 이제 그런 거죠. 자원이 되는 거고.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제가 하고 싶어서 안 된 거고, 두 번째는 이것들이 결국에는 제주가 다른 데랑 뭐 좀 이렇게 비교될 수 있고 또 이렇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밑바닥이 분명히 돼야 되는 그런 것들이 되지 않을까 해서. 재밌게 잘 놀자 뭐 이런 부분인 셈이네요. 그죠? 그죠? 네. 네. 그러면 이제 혼자 제주에 지금 와 계신 셈인데 만나는 그룹은 어떤 분들이 있으시고 그다음 네. 평소 여가 활동은 또 어떻게 하시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제 제가 이 라이크 제주를 하게 되면서 이렇게 만나는 부류들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사실은. 아무래도 이제 이게 원래 제주에 오셨을 때는 다양하게 또 이렇게 그쵸, 알면서 그러니까, 교제를 했는데 제가 한 2년 동안은 제주도를 좀 알아야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제주도에 회사 한 3군데 정도를 이렇게 돌아다녔어요. 돌아다니면서 이제 회사 활동하면서 이제 회사를요? 예, 회사를 다녔었죠. 어떤 여행사부터 이제 그런 이제 건설 관련 리조트 회사까지 해가지고 이제 최근 이제 회사를 다녔었는데 근데 그런 회사 여행사 있을 때도 이제 상품 뭐 개발이라든지 기획이라든지 쪽도 있는 쪽으로 주로 했었고 이제 그 뭐 중문에 있는 펜션 한 군데를 제가 이제 그 펜션 개발 팀으로 나가지고 이제 하다가 뭐 지금 놀고 있는 건물에다가 게스트하우스를 한번 운영해본 적도 있고, 카페를 이렇게 해본 적도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금 서귀포랑 제주시랑 나름의 어떤 좀 그런 이렇게 그래서 인맥을 좀 그 당시에 그때 좀 만들었던 그 계기가 됐거든요. 서귀포도 한 6개월 한번 살아보고 제주시는 좀 오래 좀 살아봤지만 그런 식으로 이제 살아봤는데 그때 느낀 게 서귀포와 제주는 되게 다른 곳이구나. 근데 정말 완전히 다른 곳이고 어떻게 많이 달라요? 일단은 그러니까 더 환경적인 확실히 확실히 분리되어 있는. 여기는 좀 더 도시적인 느낌을 가지고 있다면 서귀포는 약간 비도시적인 느낌이 좀 더 강했는데 거기만이 가질 수 있는 독특한 문화적인 매력이 있구나라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예, 서귀포 지역이. 예, 그래서 그 제가 알기로 그 이주하시는 분들 중에 첫 번째 고려 대상이 서귀포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예, 서귀포로 알고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다 지역인데 그렇게 될 수 있는 배경 중에 하나가 이제 그분들이 도시적인 활동을 원했다면 도시에 있었겠죠. 그렇죠. 제주도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네, 맞아요. 그런 자연적인 매력이 더 크다 생각했으니까 왔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또 제주 안에서 또 제주가 생기나더라고요. 대평 같은 마을 같은 경우에. 그렇죠. 정말 있다는 마을인데 그 안에 또 새로운 그러니까 뭐 물고기 카페를 시작해서 레드 브라운, 뭐 티벳 풍경, 뭐 이런 업체 새로운 게스트하우스 생겨나면서 새로운 문화가 생겼고 또 그게 많아지면서 문제가 되기도 하고 제가 볼 때 약간 좀 원래 가지고 있던 색깔이 지워지고 약간 좀 한 집 건너 한 집. 그쵸. 그러니까 원래 이 주민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또 다른 하나의 또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그게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이 있는데 결국엔 좋은 점으로 가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하여튼 그러니까 서귀포 중문에 살면서 주로 제가 행동 반경이 대평, 서귀포 그쪽 지역이었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좀 많이 달랐죠. 서귀포랑 중문 이렇게 살면서 이렇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제 제주시에서는 이제 주로 동호회 제가 활동하니까 동호회 사람들 중심으로 해서 이제 제주도에서 알게 된 카페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통해서 좀 많이 주로 이제 많이 만났었고 서귀포에서는 이제 일단 제가 중문 지역에 있다 보니까 서귀포 시내 이중석 거리 쪽에 또 많이 그쪽 일하시는 분들하고 많이 좀 친해졌었고 또 대평에 이제 일하시는 뭐 티벳 풍경, 뭐 레드 브라운 그런 쪽 사람들하고도 많이 좀 친하게 지냈었고 딱 그 정도야. 지금 처음에 시작에 그때. 그리고 일을 하면서 좀 많이 바뀌기 시작하죠. 그런 부류들이
좀 활동하시는 분들이 좀 바뀌면서 저희 이제 뭐 어떤 PC 업체들 제주도에 업체들 사람들끼리하고도 많이 미팅을 PC 업체요? PCO 그러니까 국제 회의 같은 많이 쓰잖아요. 아, 그쪽으로 맞았어. 예 그쪽으로 이제 PC 업체들 쪽하고 많이 이제 일을 하게 되고 또 라이크 제조하시면서. 예, 하드웨어 업체들 뭐 사운드 팀이라든지 이런 쪽도 하고 행사나 뭐 이런 쪽 하고 하게 되고 특히 이제 요즘 특히 많이 교류하는 분들이 어떤 카페 뭐 세바라든지 뭐 일리어스 체어라든지 이런 쪽 저희가 이제 정보를 제공해주는 업체들하고 그게 업체들 사람들 그리고 뭐 그런 업체 사람들하고 많이 또 하게 되고 또 그 자연스럽게 이제 제가 주로 활동하는 분야를 통해서 좀 많이 이렇게 바뀌게 되더라고요. 네. 그렇구나. 네. 근데 아직 제가 뭐 이렇게 어떤 제주도에 딱 이렇게 정해져 있는 그런 프레임에서는 아직 활동을 거의 안 해보고 유일하게 하는 거라면 지금 같이 하고 계시는 전체각도자문위원 정도, 예, 그 정도를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위에는 거의 제가 이렇게 만들어서 하는 활동들, 크리에이티브 모닝스 그쪽 이제 관련 사람들이랑 뭐 그런 쪽도. 그래서 또 앞으로 그 일 중심으로 해서 또 많이 굉장히 늘어나시겠죠. 그렇죠. 아무래도 자연스럽게 바뀌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네. 또 은근히 또 일을 하다 보면 네. 멀리 예를 들어서 조금만 가더라도 시간적으로 이게 또 어떻게 보면 또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니까 네네. 예전에는 뭐 좀 편하게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했던 것도 네. 지금 이제 좀 타이트하게 일을 하시니까 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뭐 이제 3년 지나셨어요. 네네. 3년 지나셔서 지역에서 회사도 다니시고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창업까지 하시게 되셨는데 네. 제주에서 창업을 해볼까? 아니면 이제 서울에 있는 일을 가져와 볼까? 뭐 프리랜서 같은 분들은 네네. 그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 또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또 지역에서 지역 출신이신데 또 창업을 네. 하려고 하는 분도 네. 계실 거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좀 조언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볼 때랑 또 안에서 볼 때랑 시각 차이가 많이 때문에 그리고 확실히 알아야 될 거는 그 어느 도시에 사시는 분들이 많을까 있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제주도는 특히 다르다 문화적으로. 그리고 또 인구적으로 이렇게 소비할 수 있는 이렇게 여기 안에서 소비할 수 있는 일단 한계점을 가지고 있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그런 것들에 연관해서 가기 때문에 어떤 아이템인지는 뭐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이겠지만 그런 거에 어떤 환경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제가 좀 권해주고 싶은 첫 번째 조건은 일단 와서 한번 살아보는 게 가장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살아보면서 여러 가지 일을 뭐 직원 뭐 회사에 채용이 되어서 이렇게 해볼 그쵸.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네. 그죠? 일단 자기가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일단 와서 관련 사업을 한번 알아보고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디자인 회사를 예를 들어서 제주에서 한번 시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신 분도 있고 또 뭐 제주도를 기반으로 해서 뭐 전국적인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나중에 딱 막혀 버리는 게 미팅을 한번 하려고 해도 그러니까 제주도 위에는 또 그런 태생적인 환경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결국 가시는 분도 되게 많더라고요. 다시. 그러니까 근데 그런 것들 막연히 제주에서 하면서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좀 그런 것들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있고 또 아니면 여기서 뭔가 창업하시려는 분들은 이제 여기서 하려고 하는 일들 중에서 아직 그런 여기 자체의 어떤 사업 인프라가 아직 많이 갖춰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한계점도 좀 많고 또 제주도가 지금 뭐 IT, 뭐 BT, RCT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고 또 하려고 하지만 그런 지원과 관련된 부분에서도 굉장히 열악해요. 타 도시에 비해서. 그렇죠. 네, 열악하고 지금 받고 계신 거 혹시 저희는 전혀 없습니다. 아. 네, 전혀 없고 그다음에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도 그렇게 받을 계획은 잘 없고 그리고 좀 늦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인 창업 기업이라고 해서 지금 관련해가지고 많이 지원해주고 있는데 아직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 알고 있어요. 여기 뭐 벤처마루라든지 뭐 JTP라든지 이런 데 아직 그런 이제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걸 알고 있고,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 지역 사회에서 지원받는 수 있는 그런 것들하고 좀 많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 알고 오셔야 될 것 같고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간이 네. 어느 정도 아마 1시간은 넘은 것 같은데요. 1시간 14분이네요. 네. 어쨌든 이렇게 좋은 네. 기회를 또 네. 주셔서 감사하고요. 아마 젊은 분들은 창업에 대한 생각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이제 네. 추세가 또 그런 쪽으로 가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라이크 제주 네. 김현승 대표님을 물고 늘어지면 뭔가 어쨌든 네. 지역 내에서 또 다양한 조언을 또 이렇게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네. 좀 생각을 네. 해보고요. 오늘 이렇게 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네.